저마다 갖고 있는 의문의 숫자. 바로 실제 나이가 아닌 생체 나이인데요. 건강 100세를 향한 첫걸음. 당신의 생체 나이를 줄여라. 우리 몸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요? 노화와 관련된 신체, 대사, 혈관, 심폐, 면역, 콩팥, 관절, 7대 주요 기능 나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구나 노화하지만 출생 연도가 같아도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는 다른데요. 노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생체 나이. 실제로 이 몸속의 생체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은 1.6%, 고혈압의 발생 위험도는 2.5%, 당뇨병은 4.2%, 심장병은 1.3%, 그리고 뇌졸중은 1.6%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에 따라 생체 나이가 어려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 당신의 생체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당신에게도 존재했던 인생 중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바로 평생토록 유지하고 싶은 젊은 시절인데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노화. 어느 날 보니까 원형 탈모가 되어 있고 막 회행이 되어 있고 머리를 감아도 막 이만큼 빠지고 수건을 닦을 때도 우수수 떨어지고 뭐 약간 시큰시큰하면서 또 욱신욱신하고 불면증까지 생겼던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서. 중년 여성들에게 갱년기 후 급격히 찾아오는 전신 노화인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노화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피부 주름, 탈모, 관절 통증까지. 우리 몸에 부족한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부 탄력 저하는 물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되는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100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자,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같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 사진 같지만 사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의 사진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이 노화의 정도만 다른 게 아니라 수명도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7년 동안 70세 이상 쌍둥이 1,800여 명을 관찰한 결과 피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그룹의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피부 노화와 수명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최근 노화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장을 보러 나온 중년의 주부들로 가득한 이곳에 여느 주부들과 달리 화려한 옷차림의 한 여성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남혜경 씨입니다. 오, 이쁘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이쁘네요. 네네, 시원해요. 여름에 하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예뻐요, 팔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봄날이잖아요. 네. 화창한 봄날. 네. 그래서 좀 멋 좀 내봤어요. 네. 그리고 장날이고 이래서 네네. 좀 시선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쁘게 하려고 하고 네. 왔어요. 화려한 패션에 액세서리,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노화로 고민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애경 씨가 꼭 시장에 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짜리예요? 네, 중짜리입니다.
요거로 싹 주세요. 장날마다 시장이 자주 오른 편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부의 탄력성을 잃고 몸의 탄력성도 잃고 이러는데 콜라겐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족발을 한 2-3번 정도 사러 와요. 피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챙기는 족발입니다. 그런데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나는 애경 씨의 진짜 얼굴. 시장에서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인데요. 힘없이 늘어진 머리칼과 깊은 주름, 칙칙한 피부결과 불편해 보이는 관절이 그녀의 노화 고민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외출 후 애경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세안입니다. 두꺼운 메이크업을 벗겨내자 까칠한 피부결과 깊은 주름으로 가득한 피부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갱년기가 오기 전만 해도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기 시작하더니 주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땅구멍이 막 크고요. 팔자주름도 막 깊고 여기 눈에 미간주름이 그냥 손톱이 이만큼 들어갈 정도로 그냥 깊이 접히고 그래서 그거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매일 이제 거기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마 주름만. 갱년기 후 찾아온 급격한 피부 노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머리를 감기도 전에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애경 씨는 피부 노화와 함께 심각한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텅텅 비었네. 머리를 한 번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다 보니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의 심각한 탈모가 생겼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릴 때마다 애경 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수치 엄청 많은 편은 아니어도 그래도 드라이 하거나 미용실 다녀오면 괜찮은 정도였거든요. 근데 갱년기 이후에 피부가 늙기 시작하더니 두피도 늙더라고요. 두피 색도 변하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막 원형 탈모가 되어 있고 막 회행이 되어 있고 머리를 감아도 막 이만큼 빠지고 수건으로 닦을 때도 우수수 떨어지고 드라이로 말릴 때도 막 우수수 떨어지고 막 이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히 움츠러들고 막 괜히 위축하고 막 이래가지고 갱년기 후 시작된 급격한 피부 노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딸이 사준 값비싼 화장품까지 발라봤지만 피부 노화를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화를 막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갱년기로 피부 노화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애경 씨.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서 인상까지 바뀌었잖아요. 제가 피부 노화도 심하고 탈모도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모델이 끊겨지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꿈꾸던 모델 일. 어렵게 시니어 모델로 데뷔했지만 급격한 피부 노화로 꿈마저 잃어야 했는데요. 애경 씨가 이렇게 급격히 노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수많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신을 둘러싼 근육이나 머리카락 등이 모두 단백질인데요. 그런데 인체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70%, 힘줄의 80%, 관절의 50%, 치아의 18%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양이 줄어드는데요.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콜라겐이 감소하면 세포들이 힘을 잃게 되고
늘어지면서 탄력 저하, 주름과 같은 노화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결국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콜라겐 1mg는 40kg의 피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역할을 하는 전신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시작으로 애경 씨의 건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절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관절 통증은 애경 씨를 더 힘들게 합니다. 통증 해소를 위해 손목을 한참 주물러 보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관절염 때문에 손목에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릇을 놓쳐요. 화려한 의상과 액세서리에 가려진 애경 씨의 진짜 모습. 피부뿐만 아니라 몸 곳곳 노화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우 편해. 40대 중반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리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리사를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너무 아프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사우나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정형외과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한의원도 가서 살다시피 하고 일주일에 2번 겨우 돌리는 청소기지만 관절 통증 때문에 그마저도 애경 씨에겐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안 되겠다. 결국 청소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마는데요. 파스를 하도 많이 붙여서 피부가 쓰라지는데도 이걸 안 붙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파스를 붙이게 돼요.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애경 씨.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약, 콜레스테롤약, 또 위장약, 간에 안 좋은 거. 특별한 가족력도 전조 증상도 없었지만 피부 노화가 시작된 후부터 혈관 질환과 각종 염증성 질환이 도미노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온몸 전체가 막 너무 아프고 막 그러니까 관절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막 이런 거가 다 아프니까 그거로 인해서 잇몸이 또 영향을 받는 거야, 잇몸이. 온몸에 염증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일 인상 찌푸리고 머리 여기가 정수리나 이런 데가 막 너무 염증 때문에 막 따갑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고. 갱년기 이후 피부 노화로 시작된 전신 노화. 탈모, 관절,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애경 씨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애경 씨의 현재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콩팥, 관절, 심폐, 신체, 대사, 면역, 혈관 등 7대 기능 나이 검사를 통한 생체 나이 검사는 물론 피부 나이 검사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애경 씨의 실제 나이는 61세지만 종합 생체 나이는 62.1세, 실제 나이보다 1.1세 높게 나오고 혈관 질환과 관련이 깊은 대사 나이와 심폐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피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많고 특히 자외선에 의한 손상된 피부로 인해 색소 침착 나이는 나이보다 8살이나 많게 나왔습니다. 전신 노화를 고민하는 애경 씨의 건강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애경 씨와 같은 60대 초반의 나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한 달에 2번 직장 근처 미용실을 찾는다는 방순자 씨입니다. 그럼 오늘도 숱 쳐드리고 드라이 한번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풍성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가진 순자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숨만 치고 드라이를 가볍게 하는 손님이라는데요. 워낙 머릿결이 건강하고 볼륨이 풍성해 따로 파마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되게 숱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좀 뵌 지 오래됐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네. 나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 한갑 넘었어요. 환갑 넘었어요? 네. 오,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관리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이 피부하고 두피는요. 네. 꾸준히 관리 안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요. 6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 건강한 피부와 풍성한 모발 건강을 자랑하는 순자 씨. 뜨거워지는 날씨와 함께 자외선 지수가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건강한 외모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녀의 관리법이 궁금해졌는데요. 그녀를 따라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부동산입니다. 사실 순자 씨는 20년 차 공인중개사인데요. 사무실에서도 피부 건강을 위한 관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선크림 발라야지.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며 콜라겐을 지키기 위해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실내에서 컴퓨터를 켜면은 전자파 때문에 피부 노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 전등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선크림을 남들이 유별나다 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두피까지도 꼼꼼하게 면봉을 이용해 선크림을 바른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외선에 손상되는 게 피부만이 아니더라고요. 두피도 자외선에 의해서 늙고, 두피가 늙으면 또 탄력도 떨어지고 얼굴도 처지고 머리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가르마 부분만 바르니까 기름지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까지 피부와 두피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 바로 과거 갱년기로 겪었던 심각한 피부 노화와 탈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탈모는 정말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갱년기 때 이렇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힘들었었어요. 저도 제 자신이 좀 깜짝깜짝 놀랐죠. 피부 노화와 함께 시작된 탈모 증상. 꾸준한 노력 끝에 고민은 해결됐지만 관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어린 콜라겐이에요. 두피와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 콜라겐이란 무엇일까요? 어린 콜라겐은 생선의 비늘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어린 콜라겐은 아주 작은 크기로 저분자 펩타이드 NS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머리카락 단면 굵기보다도 아주 작은 크기의 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콜라겐의 분자는 왜 작아야 할까요? 1000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가 모인 콜라겐. 이 콜라겐 분자는 세 줄의 나선형으로 꼬여 콜라겐 섬유다발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는 173달톤의 분자량으로 콜라겐 형태로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분자 크기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70%, 진피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력에도 피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여러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몸에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분자 크기에 따라 어떻게 흡수율이 달라지는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고분자 육류 콜라겐, 저분자 어류 콜라겐, 그리고 어린 콜라겐을 체내 장막에서 흡수하는 모습이라 가정했을 때 어린 콜라겐이 가장 잘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 오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자외선 차단제로 단단히 무장한 피부부터 세안에 나서는데요. 순자 씨는 약산성 비누로 피부에 최대한 자극이 없도록 2중, 3중으로 세안을 한다는데요. 세안을 하면서 피부 탄력을 위한 마사지도 잊지 않습니다. 여기 손등으로 이렇게 하면은 윤곽도 만들어주고요. 탄력도 생기고 피부도 아주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세안 후 피부 보습을 위해 즉각적인 피부의 수분 보충과 흡수를 돕는 마사지를 빼놓지 않는 것 또한 순자 씨의 오랜 관리법입니다. 건강한 외모 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식단도 순자 씨의 또 다른 피부 관리법입니다. 비타민이 가득한 채소를 늘 즐겨 먹는다는 순자 씨.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삼치도 굽는데요. 정말 영양소가 가득한 식단입니다. 누가 오길래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걸까요? 아, 언니 왔나 보다. 언니? 어머, 언니 왔죠? 잘 있었어? 언니, 들어와. 얼굴 이뻐졌네. 아, 고마워. 오늘의 손님은 바로 평소 사이가 좋기로 소문난 친언니인데요. 맛있는 거 많이 했네. 월남쌈 이거 생선도 먹어. 생선. 예전에 우리 아빠가 아주 생선을 매일매일 사오셔가지고 저희는 껍질 가지고 막 이남육녀거든요. 서로들 껍질 먹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선의 껍질을 먹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로 사오는 건 박대 한 박스, 삼치 한 박스. 자식이 팔남매니까 항상 한 박스씩 사오면 그냥 신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팔남매가 전부 다 솔직히 동안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릴 적부터 콜라겐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한 덕분인지 자매 모두 동안 미모를 자랑합니다. 자매가 이렇게까지 동안인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삼치가 담백하고 좋아. 기름기도 없고. 어릴 적부터 워낙 생선을 좋아해 월남쌈에 각종 채소와 함께 싸서 생선을 즐긴다는 자매인데요. 맛있어. 좀 다른 맛이지, 생선이 들어가니까. 담백하고 훨씬 좋아. 껍질에 사실 콜라겐이 있잖아요. 근데 족발이나 닭발 같은 경우는 살만 찌니까 이런 생선 같은 경우는 살찌지 않으니까 그래서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생선 먹게 됐어요. 갱년기로 심한 피부 노화와 탈모를 겪었던 동생의 고민을 함께 나눴던 언니. 언니 나 예전에 갱년기 때 머리카락 여기 많이 빠졌었잖아. 그래, 지금 많이도 나졌지? 숱이 엄청 많아졌네. 머릿결도 건강해졌어. 아주 모발이 너무 두껍고 좋다. 너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긴 거 봐봐. 숱이 너무 많아. 지금. 지금 70대잖아. 근데 뭐 운동 나가면은 60대로 본다. 그래 언니. 맞아. 언니 나도 미용실에 가면은 왜 이렇게 숱이 많냐고. 머리숱 많다고 무슨 파마하면은 약값도 많이 들어간대요. 젊어 보이는. 50대로 보이지. 나는 60대로 보이고. 언니, 아까 내가 나 먹는 거 뭐 있다 그랬잖아. 뭐야? 이거야. 언니도 한번 먹어봐.
콜라겐, 어류 콜라겐? 응, 어류 콜라겐이야. 나 이건 먹은 지 꽤 오래됐지. 뒤태만 보면 20대, 남부럽지 않은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 탄탄하게 다져진 근육과 넘치는 건강미를 뽐내는 그녀. 예사롭지 않은 운동 실력이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피부와 관절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한 여인. 실제로 관절 건강 회복 후 스쿼트 운동도 거뜬히 해낸다는데요. 탄력 있는 몸매에 동안 피부의 소유자. 오늘의 주인공 김연일 씨입니다. 한 10시쯤 되면은 햇살이 좀 강해지잖아요. 자외선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10시 되기 전에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좋은 햇빛도 받고 공기도 마시면서 한 20분 정도 운동하고 있어요. 용성 아빠! 용성 아빠! 나가요. 아, 뭐해? 운동 안 하고. 이거 맞아? 그래, 맞네. 그래, 이걸 항상 발라줘야지. 남편의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발라주는 연일 씨. 많이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야 엄마야 돼. 건강한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이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 같이 다니면 아빠랑 다니냐고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냐고. 나는 좋지. 뭐가 좋아? 난 안 좋아. 이렇게 막 이렇게 골고루 펴바르면 얼마나 이뻐. 자긴 뭐 할 건데? 나? 이거 하체 운동 해야지. 하체 근력 운동 해야지. 여기서? 잠깐 하지 말고 30분 이상을 해야지 우리 배가 들어가지. 아니 이상하게 왜 둘이 가면 쳐다봐요 사람들이. 뭐 내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나? 이렇게 되게 어리게 보더라고요. 저를 나이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수근수근 되는 것 같고. 오늘 날씨 너무 좋지? 너무 뜨거워. 뜨거워.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해야지.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운동 후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면서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녀. 세안을 미온수로 하는 게 저만의 비법인데요.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로다 세안하면 피부에 자극도 오고 그리고 노폐물이 잘 안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온수로 꼼꼼하게 세안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에 린을 바르고 있거든요. 이 약간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피부 주름을 예방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주름을 관리하는 것도 연일 씨의 피부 관리법입니다. 날이 좋으니까. 날 좋다. 이런 날은 입을 뽀송뽀송하게 말리면 너무 좋겠다. 피부 건강을 위한 연일 씨의 건강 루틴. 베개와 이불을 햇볕에 말리는 일광 소독인데요. 먼지야 다 나가라. 좋다. 오늘 완전 뽀송뽀송해지겠는데? 숨구리는 피부에 직접 닿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해지고 그럼 가렵고 그리고 세균 때문에 염증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햇볕에 일광욕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세균도 죽는 것 같고. 햇볕에 1시간가량 이불을 말리면 섬유 속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깨끗한 수건을 베개에 까는 연일 씨, 이유가 있습니다. 해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햇볕에 말려서 일광 소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린 날에는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수건으로다가 깔면은 이렇게 얼굴에 닿을 때 세균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불 소독을 못하는 날이면 깨끗한 수건을 깔아 피부 트러블을 방지한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마스크를 쓰고 일하니까 마스크 때문인지
오돌돌한 좁쌀, 여드름도 아니고 막 그냥 물집 같은 거 생겨가지고 간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고생했었어요. 거기다가 막 홍조도 생기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우 너 피부 왜 그러냐. 과거 얼굴 전체에 퍼진 피부 염증. 극심한 가려움증까지 더해져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는데요. 피부 염증은 콜라겐을 파괴했고 무너진 피부 건강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피부가 안 좋으니까 외출하기도 싫고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피부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기도 싫고 또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쓰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피부 건강이 무너지며 관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데요.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였답니다. 이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골다공증이랑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 같아요. 관절염도 오고 막 약간 시큰시큰하면서 또 욱신욱신하고 그랬다고 또 괜찮았다 또 그러고 저녁만 되면 또 더 그러고 불면증까지 생겼던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서. 결국 지난 2021년에는 골밀도가 낮아져 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쑤신다, 어깨가 아프다. 매일매일 주물러주기 바빴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대신 제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고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이었죠. 실제로 콜라겐은 관절 건강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연골 속 콜라겐은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연골의 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콜라겐이 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개의 비커에 하나는 물과 노른자를, 다른 한 곳엔 어린 콜라겐을 섞은 물과 노른자를 함께 넣은 후 24시간 후 변화를 지켜봤는데요. 그 결과 그냥 물에 넣은 노른자는 깨진 것이 확인되었지만 어린 콜라겐 속 노른자는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콜라겐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해서 외부에서 침투하려는 물을 막아 난세포를 보호한 것입니다. 노른자는 병아리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며 병아리 씨가 되는 난세포를 보호해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골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뼈에도 콜라겐이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정착이 어려워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때문에 노화 건강과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콜라겐 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점심 준비하러 가봅시다. 저기 여기다 하고. 자, 아, 이쁘네. 귀여워. 갑시다. 네. 햇빛을 가려주는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마당으로 나온 부부. 전원 생활 6년차 부부의 텃밭인데요. 부부가 정성으로 가꾼 다양한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잘 됐다 이거. 시금치가. 야, 저희가 텃밭이 있잖아요. 샐러드도 해먹고 또 무침도 해먹고 피부 건강이나 뼈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으려고 하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다이어트나 이런 거 때문에도. 아유, 그러니까 벌써 아파. 그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 관절 건강을 되찾은 연일 씨와 달리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남편.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줍니다. 예전에 이거 20도 더 내려갔는데 지금 아예 안 내려가. 스트레치를 해주니까 좋다. 뻣뻣해잖아. 안 해버릇하니까. 아, 저 뻣뻣한 거 봐. 이거 봐. 다리 더. 아파요. 이게
목도 우리 여기 목도 펴줘야지. 그래서 목주름이 좀 없어지지. 등도 이렇게 펴줘야 돼. 등이 나이 들수록 등이 굽더라고. 목도 이렇게. 그녀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야채 가져왔어요, 여보. 야채 씻어왔어요? 네. 아, 잘했네. 완전 싱싱하다. 오늘 이걸로 맛있는 거 해먹어요, 우리. 직접 기른 무공의 시금치와 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메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상추에 수분이 많아서 피부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뭐 쉽게 따먹을 수 있으니까.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함유된 시금치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상큼한 상추 샐러드와 쫄깃한 시금치전이 완성됐습니다. 다 됐어요? 아, 어서 와요. 다 됐어요. 맛있겠다. 네, 앉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시금치로다가 전을 만든 건데 먹어봐. 계란하고 시금치만 넣어서 만든 거야. 밀가루 대신 채소로 만든 연일씨표 건강 간식입니다. 이런 맛도 내네.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죠? 어. 아, 참, 우리 먹을 게 있다. 잠깐만. 아, 그거? 자기 거, 내 거. 연일 씨가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위해 잊지 않고 챙기는 또 한 가지.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입니다. 이건 어린 콜라겐이라고요. 피부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콜라겐 좋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별로 그냥 안 먹다가 그러다가 관절염도 오고 뭐 골다공증도 오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부터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혹시 콜라겐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 덕분인지 지금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관절이라든가 골다공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맨날 먹어서 그런지 좋네. 달콤하고 후식 같은 느낌이야. 김연일 씨의 경우 피부 고민과 더불어 골다공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콜라겐을 섭취하며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는 콜라겐 보충이 근감소증과 더불어 근육통 및 운동 회복에도 도움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폐경기 여성이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 후 골밀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골밀도가 증가하고 골 표지자를 개선해 골 손실 감소 및 골 형성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되찾고 강골 미인으로 거듭난 연일 씨. 콜라겐 섭취 시 좀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콜라겐의 합성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A, 그리고 셀레늄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은 물론 콜라겐의 결합 조직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 형성을 하고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두피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오틴은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 함께 섭취하면 피부 건강은 물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오틴의 모발의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을 촉진하기도 하는데요. 콜라겐은 펩타이드 단위의 탄력 단백질, 단백질 대사를 돕는 비오틴으로 흡수율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하지만 한국인의 대부분은 비오틴 부족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몸속에 생성이나 저장이 되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양은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꾸준히 외부로부터 섭취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60대의 전신 노화로 힘든 애경 씨. 생체 나이가 더 늘어나지 않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백세 케어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운동 처방사 유재호 선생님과 1:1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재호 운동조방사입니다. 혹시 지금 불편한 부분들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다고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세요? 걸으면 무릎이 너무 아프고 발목이 너무 아프고 무릎 허리 아프고 발목, 허리. 목 아프고 전신의 이제 탄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매일 아침 10분 운동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엉덩이 힘을 꽉 조여주세요. 둔부 힘 주신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뻗어서 살짝 올려볼게요. 힙의 힘. 그렇죠. 그대로 5초간 버텨볼게요. 자,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 시선은 땅을 보시고 상체를 살짝만 올릴게요. 하나, 둘, 그대로 5초 버팁니다. 하나, 둘.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전신 탄력과 근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누워서 수영하기 운동인데요. 양쪽 팔다리를 지면에서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것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주면 됩니다. 애경 씨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1:1 맞춤 솔루션도 진행했습니다. 어린 콜라겐 섭취를 시작한 애경 씨를 위해 콜라겐 흡수를 돕는 식이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식사는 샐러드하고 오렌지. 너무 맛있겠다. 본격적인 100세 프로젝트 돌입.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피부 노화, 탈모, 전신 노화를 이겨내고 생체 나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노화와 관련된 7대 기능 나이 검사를 통한 생체 나이와 피부 나이도 재측정했습니다. 생체 나이는 전보다 2.3세 젊어졌고 혈관 건강과 관련 있는 대사 나이 또한 전보다 젊어진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콜라겐 섭취가 혈관 건강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실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콜라겐을 섭취하게 한 결과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동맥경화 지수는 감소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애경 씨의 달라진 피부 나이입니다. 피부톤이 젊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중에서도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 나이는 크게 줄었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 섭취가 도움이 된 것일까요? 실제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에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외선을 많이 쬐는 쥐에게 12주간 콜라겐을 투여한 결과 각질과 표피층이 얇아지고 피부 보습량과 탄력 개선이 확인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남녀 54명이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를 12주 동안 섭취한 결과 4주 만에 피부 보습과 피부 각질량의 개선이 확인되었고 8주부터는 전체적인 피부 탄력이 향상되면서 12주부터는 눈가 주름까지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어린 콜라겐은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생선 알러지와 같이 특이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밖에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동안 배운 운동 열심히 할 거고요.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할 거예요. 100세 프로젝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를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세월의 흔적인 노화라는 질병을 예방하고 그 속도를 늦추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100세 인생의 시작입니다.
채널 A.